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기다려왔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전자전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인 2023년 4월 13일에 열린 제15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8,500억 원을 들여서 총 4대의 전자전기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2021년에 이 사업은 공군에 의해서 방사청에 소요가 제기되었으나 그 당시 공군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방사청으로부터 소요 제기가 거부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때 정말 웃겼던 게 원래 이 사업은 공군보다는 합참이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공군은 단순하게 기체의 운용군으로서 합참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에 불과한데 공군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전자전기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소요 제기를 거부당해 버렸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그로 인해서 공군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소요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다행히 방추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전자전기란 공군이 자신들의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기체인데 공군이 아닌 합참이 주도하고 공군은 오히려 이 장비가 필요한 이유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보죠. 여러분은 이 전자전기가 뭘 하는 기체라고 생각들 하세요? 적의 전투기를 교란해서 무력화하고 우리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세를 점하는 기체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체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기체는 공중우세를 점하기 위한 전자전기는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공군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군에는 전자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미 우리 공군은 국산 전자전 포드 등을 이용해서 북한 전투기의 레이더나 미사일 등을 무력화할 수 있고 그렇기에 더 이상의 별도의 전자전기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니 북한만 적이냐 일본도 적이고 중국도 적이다라고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우리 공군은 일본과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전기가 있다고 해도 우리 공군은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는 쓸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전기를 사용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전자전기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려면 평소에도 적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이 평소에 수집한 전파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전을 해야 합니다. 2018년경에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우리 함선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해상 초계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상대 함선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레이더를 사용하게 해서 전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일본은 과거에도 꾸준히 우리 함선들의 위협 비행을 했고 그것도 일종의 우리 함선들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전파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국의 정보는 미국의 요청만 해도 받을 수 있으나 굳이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자전기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는 전자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전자전기는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것도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킬체인의 일부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우리나라는 공군보다 육군이 전자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육군은 지금까지 꾸준히 북한의 통신을 감청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통신을 교란하는 부대와 장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북한이 네덜란드였던가. 아무튼 국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유럽의 특정 국가에서 비밀리에 주파수 도약 무전기를 도입합니다. 그 나라가 일부러 판 건 아니고 제3국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도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무전기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주파수 도약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에 당연히 대응해야 했고 LIG 넥스1에서 이 주파수 도약식 무전기도 감청할 수 있고 교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장비를 BV-206 장갑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사거리가 길어진 장사정포를 도입하면서 육상의 전자전 장갑차로는 이 장사정포 부대의 통신을 감청하고 교란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도입하는 게 전자전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전 무인기도 도달 못하는 먼 거리에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문제가 됩니다. 북한은 원래는 주요 고속도로에 차륜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고 우리의 통신 감청과 통신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주요 고속도로에 광케이블 통신망을 설치해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북한은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나 심지어 철도형 이동식 발사대까지 도입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북한 영토 전체로 분산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북한 영토 전체에 분산 배치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 분산된 이동식 발사대를 전부 광케이블 같은 유선통신으로 연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KT 같은 민간 통신망도 전 국토에 깔려 있고 군사용 전용 통신망도 수조 원을 들여서 전부 깔았으니까요. 그러나 북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북한은 북한 영토 전체에 분산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통신으로 유선통신이 아닌 무선통신의 비중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개발하려는 전자전기는 이 이동식 발사대의 통신을 감청하고 교란하기 위한 전자전기입니다. 실제로 새로 개발하는 전자전기를 원격 지원 전자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자전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충청남도 상공정도에서 비행하면서도 북한 지역 전체에 대한 통신 감청과 전자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적의 레이더는 교란할 수 없느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확히는 일부는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자전기의 전자전 장비는 레이더와 상당히 흡사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의 핵심은 LIGNX1이 개발하는 주력 전자전 장비가 핵심 장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LIG에서 개발하는 전자전 장비는 주로 장파장용 전자전 장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장거리 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HF와 VHF 그리고 UHF입니다. 그래서 LIG에서 개발하는 전자전 장비는 바로 이 주파수를 주로 감청하고 교란하는 데 중점을 두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개발하는 전자전기의 추종 모델은 미국이 새로 도입한 EC37B 컴파스 콜이라고 합니다. 그럼 EC37B가 무엇을 하는 기체이냐면요. 이 기체는 미국의 특수전비행대에서 운용하던 EC130을 대체하는 기체입니다. 그럼 EC130이 무엇을 하는 기체이냐 하면요. 주로 미국의 특수부대를 위해서 적의 통신을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 기체들입니다. 이 기체들이 한 임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의 TV 전파를 차단하고 미국의 선전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유명하죠. EC37B는 바로 EC130의 후속 기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체들은 장거리 통신을 차단하고 교란하는 게 주 임무이고 그래서 탑재된 장비도 장거리 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HF나 VHF 그리고 UHF를 교란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역들은 레이더에서는 주로 스텔스 탐지용 장거리 레이더에서만 사용하는 주파수이고 지상의 대공 레이더나 전투기의 레이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입니다. 전투기는 주로 X밴드 레이더를 그리고 지상의 대공 레이더들은 주로 S밴드나 L밴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대역의 레이더는 교란할 수 있지만 대공 레이더가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교란하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의 전자전기가 공중 우세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VHF 대역의 2차원 스텔스 탐지 레이더는 교란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투기나 방공망의 레이더는 교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산 조기경보기 개발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결론은 LIG가 개발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VHF 중심의 레이더 같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VHF A사 레이더 같은 거죠. 그리고 EC37B를 보면 이걸 기체에 컨포멀 방식으로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국산 조기경보기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LIG가 개발하는 장비를 기반으로 VHF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고 조기경보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개발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우선 EC37B를 보면 레이더 같은 장비가 측면에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과 후면에는 사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EC37B와 비슷하게 걸스트립 550 기체에 레이더를 달고 있는 조기경보기 중에 이 사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기체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이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사브사의 조기경보기를 거부한 이유가 이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LIG에서 개발하는 건 VHF 대역의 물건으로 정확히는 HF 대역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대역대는 커버가 안 되는 물건입니다. A사 레이더라는 건 일반 레이더에 비해서는 주파수 커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변 대역도 커버가 가능하죠. 그러나 그래도 분명 그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파장이 길면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찌 극복할 건지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UHF 대역을 사용하는 미 해군의 E2D 조기경보기라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전자전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중우세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진짜로 조기경보기를 국산화한다면 이 전자전기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LIG가 개발하는 건 결론은 단순하게 전자전 장비가 아니고 일종의 레이더인 셈이고 그리고 상당히 큰 레이더를 항공기에 통합하는 작업까지 국내에서 할 생각이므로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개발한다면 이 전자전기 사업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개발한다면 이 전자전기가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직접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드디어 우리의 전자전기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물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자전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전자전기는 우리 킬체인의 주요 장비가 될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지상감식이나 조기경보기를 개발한다면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직접 개발하려 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